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아내가 열심히 육아 중인데 이 와중에 저희가 느꼈던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들, 저희가 이제야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들어오셨겠지만 아기 엄마라는 이유로 눈치 보이고 위축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내가 이제 제 옆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이가 며칠 됐죠? 65일이. 65일이 됐어요.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하온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야 됐던 상황이 딱 2번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 신생아 때는 못 데려 나갔고 병원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50일쯤 지났을 때 저희가 정말 이 외부에 저희 부부가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부가 꼭 가야 되는 자리면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올라와 주신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방에 한번 같이 내려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당일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쇼핑몰에 나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야 됐던 미팅을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꼭 같이 나가야 되는 자리였어가지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쇼핑몰로 약속 장소를 잡은 거죠. 조용한 카페 그나마 찾아가지고. 왜냐면 그 몰에 수유실도 있고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쪽을 이제 장소를 잡았는데 딱 뭐랄까 그전에는 모르다가 밖에 나가는데 제 아내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아내가 항상 밝고 당당하고 저희 둘만 있을 때는 그렇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어딜 갈 때는 아내가 뭔가 모르게 좀 조심스러워하고 좀 위축된 것 같고 이게 기본값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제가 여기서 아차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내에게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뭐가 달라졌냐, 왜 위축된 것처럼 보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어, 제가, 좀 이쪽으로 와도 돼요. 네. 더 와도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잖아요. 음, 어디를 가든 제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딱히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행동을 내가 안 하면 됐지. 였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울지 마 이러면 안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의 울음과 아기의 어떤 상황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일단 초보맘으로서의 약간 위축되는 것도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혹여나 이 아이가 울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그거에 대해 위축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이 아이의 뭐 예를 기저귀를 간다던가 아니면 전도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던가 이럴 때에 그 상황적으로 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돼 있긴 하지만 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긴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뭐랄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아차 싶은 게 뭐였냐면 저희가 아기가 없었을 때는 또 아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큰 어떤 관심이나 바람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10년 차 지낼 동안 저희 둘이 그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지내왔던 거고. 근데 이제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어떤 행동이 떠올랐냐면 예를 들어 카페나 뭐 이렇게 작업할 때나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이가 울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저도 그 울음소리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쳐다보는 기운이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옛날에 아이 안 낳았을 때는 아이 울음소리 들리면 아, 왜 아이를 데리고 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래, 아내랑 둘이 데이트하거나, 조용히 책 읽거나 이러고 싶은데, 책은, 도서관에서 읽어. 네 책장에서 읽어. 맞습니다. 그럴게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랄까, 아이가 울면 일단은 좀 시끄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아, 나도 그랬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딱 들어갈 때 물어봤어요, 먼저. 여기 아이 데리고 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된대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애가 막 너무 시끄럽게 자지러지게 울거나 막 이런 애가 아니에요. 감사하게 좀 순한 편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크게 울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가끔씩 잠에서 깰 때나 이럴 때 아내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아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수유실이 되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 아내가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못 봤던 아내의 모습을 봐서 생각이 정말 많아졌었거든요. 여기에서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좀 크게 말했어.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갈 일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워킹맘이기도 하잖아요. 워킹맘으로서, 물론, 잠깐만. 여기서 워킹맘은 지금 빌더 코리아고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자그라운드 부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동안 내리 집에서만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배려로 이제 미팅이나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맡긴다고 해도 저는 또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아기를 맡기는 거에 또 한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같이 나갔을 때, 어, 그러니까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어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에 대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 아이기도 하지만 왜 저런 아기를 데리고 카페를 왔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눈빛이나 또,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엄마를 되게 위축시키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조금 왜 아이를 키울 때 뭐라 그러죠? 그 한 공동체, 마을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 저도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 아이를 키우는 삶이 어떤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욕하거나 막,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낳았어? 이런 건 아니지만, 어머, 애기 귀엽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 약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해서 더 인식들이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아내가 그 아이를 낳으러 가면 남편이 이제 아이 출산했다고 이제 휴가를 낸다고 하면 너만 아이 낳냐? 이렇게 했던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이 사회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어떤 인식들이 바뀌어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먼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내가 원래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차저차 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몇몇 이렇게 잘 모르시고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짝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쌍둥이 임신했다 유산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 10년 동안 넘게 했던 걸 그만두고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워킹맘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정말 워킹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직장에서 다니는 워킹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애를 데리고 한 50일 넘었을 때요. 저희가 막 뭐 애를 위험에 노출하고 이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 찾아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50일 정도 넘었을 때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갔다 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진이 빠지죠. 일단 진이 빠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100일도 안 된 애를 왜 밖에 데리고 왔냐고. 내가 속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오죽하면 데리고 왔겠냐. 내가 그걸 모르냐. 근데 그런 하루에 그런 몇 마디 몇 번 들어도 이게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또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뭐 충분히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저희가 건강하게 나름대로 알아보고 잘 키우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걱정해 주시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마음이 삐뚤은 부분이지만 또 주차장도 이제 저희가 이제 카시트이면서 이제 그걸 빼서 유모차로 변신하는 그거 이제 당근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게 무거워요. 그래서 아내랑 어디 갈 때 내리려면 제가 비상등을 켜고 빨리 내려서 문 열고 그 카시트를 내려서 유모차로 변신시켜줘서 아내한테 주고 전 빨리 이제 차를 다시 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뒤에 만약에 차가 와. 그러면 비상등을 켜고 막 엄청 빨리 달리고 이래도 이게 그분한테 어찌됐건 기다리게 한 거니까. 근데 이게 한국은 안 그래도 빨리빨리가 있고. 근데 내가 애를 안 낳았던 운전자면 내가 약간 좀 짜증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계속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아,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게 너였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가 저랬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몰랐던 거지. 그게 어렸던 거고 이기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지하 주차장 예를 들어 뭐 3층부터 6층까지 있다. 그러면 4층 정도에 대도 되는데 일부러 5층, 6층으로 내려가거든요. 차가 아예 없고 텅텅 빌 때까지 가서 여유 있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바뀐 부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여자분들 아니면 초보 운전 분들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빵빵 이거를 되도록 덜 해준다. 이런 것도 있듯이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애 낳아서 이게 태세가 너무 바뀌어서 약간 좀 그런데 하여튼. 근데 저희가 태세가 바뀐 것도 있지만 저희도 고민을 하잖아요. 이 저출산이 진짜 심각하다. 근데 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도 안 낳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느끼는 경험이 만약에 혹시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경험을 나눠드리는, 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그런 느낌으로서, 경험으로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맘충 이러면서, 물론 엄마들의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행동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혹시나 내가 사회에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더 조심스럽고, 우리 아이가 더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좀 뭐라고 하지?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야? 약간 위축되니까. 왜냐면 에너지를 평소에 뭐 1을 썼다면 지금은 뭐 2배, 3배를 더 써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람 눈치도 더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약간 근데 또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분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주변에 카페라도 나가고 싶고, 정말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먹으러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는 보통 엄마들 있잖아. 네. 물론 극성 맞은 부모님 눈살이 찌푸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직군이나 영역이나 다 있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뭔가 딱 뭉치게 되는 포인트가 맘카페거든. 그래서 제가 맘카페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맘카페도 그 책의 작가도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에 동지의식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산후조리원 동기와 맘카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걸 우리가 눈살 찌푸리면서 볼 그런 뭐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조금 따뜻하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물론 경험하면서 따뜻하게 봐주시는 엄마분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셨던 엄마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눈만 봐도 알더라고. 아이고, 아기가 며칠 됐어요. 아유, 엄마 고생하겠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도 응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딱 젊은 20대, 딱 우리가 그 전에 몰랐던 그 사람들은 딱 이게 인상 찌푸리면서 보는 것도 있고, 아, 왜 데리고 나왔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교육이나 어떤 문화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뭐 아내나 저가 아이를 낳아보고 저희가 확증 편향적으로 착각하는 걸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제 아내가 여자친구일 때부터 우리 둘이 신혼 그리고 두 명이 10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11년 차에 아이를 낳고 딱 했는데 이 온도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인가? 아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활기차고 밝은 애였는데 아니 아기와 함께 식당에 가고 어딜 간다고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신 10달과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제 삶의 큰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신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호르몬 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런, 사람들의 눈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다양한 심적인 변화들을 겪는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제가 너무 몰랐구나. 저 스스로는 되게 좀 반성을 많이 하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그러네? 라고 하면서 좀 바뀌는 어떤 관점이 바뀌거나 조금 더 품이 넓게 이렇게 용인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물론 민폐 무슨 막 극성적이고 이건 안 되겠지만 좀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지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환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상 아이를 낳아 보니까 수유실, 그리고 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유아 공간 이런 걸 되게 검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돼 있지만 또 생각보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물며 휴게소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진짜 열악하게 되어 있는 데들도 많고, 근데 사실 저도 또 회개하는 게, 옛날 제가 있었던 회사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서 유아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굳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걸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와, 아이와 함께 사는 가족의 어떤 뭐랄까, 일상에서 가야 하는 공간에, 그게 진짜 필수적인 거였구나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엄청 좋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 줘야, 가족이 함께, 왜냐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케어가 필수적이고, 부모가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와 동행하는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의 수유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분유에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분유면 사실 카페에 앉아서도 먹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모유 수유면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이제 밖에 외부에 나가서도 유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엄마로서 사는 게 이제 쉽지 않다. 외국도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출산, 아기를 낳아라 하면서 돈을 주면 아기를 낳는다라고만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게 아니다. 조금 더 삶의 반경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 인프라가 사실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게 다룰 문제가 이 영상 하나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저희가 그렇다고 무슨 잔다르크처럼 다 바꿔오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이를 낳아서 지금 영아로서 60일 차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영상을 찍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영상 오늘 하나 올려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뿅!